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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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핑크의 물결. 음. 러브 코드. 자, 오늘도 러브 코드 챕터 2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많았어요. 강원도는 어때요? 저희는 깨끗하고요. 미세먼지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되게 날씨도 좋고 좋은데요. 아, 그러시구나. 아, 여기는 어제부터 너무 뿌해가지고 안개랑 막 겹쳐가지고 되게 공기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저는 이제 일기예보 앱 열어가지고 보는데 한 이틀 동안 미세먼지 최악이어가지고 그 이렇게 방독 마스크, 방독면 마스크 쓰고 있는 그 마크가 있어서 아, 진짜 미세먼지 너무 심하구나. 봄도 아니고 겨울인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밤에 러브코드 이야기를 나누려고 또 어김없이 저희가 왔어요. 자, 오늘은 챕터 2 세포 속에 기억된 상처를 치유하라 요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요걸 읽으면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도 잘 되는 그런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뇌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뇌에 기억하는 부분이 제거돼도 세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랑 그 얘기를 보면서 아, 놀라기도 하고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내가 내 세포 안에 모든 경험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멤버님들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나눠주시겠어요? 음, 자, 그러면 그러면 네, 네, 제가 먼저 헤이킹걸리 시작할까요? 네. 네, 그 챕터 2 제목이 세포 속에 기억된 상처를 치유하라 그런 것처럼 지금 호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언급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저는 읽은 부분 중에서 그거를 아주 구체적인 예로 나왔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는 저서를 쓴 그 작가가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연도까지 정확히 나와요. 1988년에 예일 뉴헤이븐 병원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장하고 폐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건강해졌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그전에 먹고 싶지 않았던 게 먹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뭐 입지 않았던 그런 옷 색깔 그런 게 입고 싶어지고, 정말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지? 막 이렇게 스스로 놀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보니까 그 심장을 이식받았던, 그 심장을 전해줬던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질이 이 이식받은 사람한테 온 거예요. 약간 섬뜩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한동안 그 조벽 교수님이라고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강의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아니고 심장에서 그런 게 교사가 심장 속에 뭐 화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 속에 그게 그대로 전달되고, 내가 차분하고 평화로운 상태면 그게 전달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마치 뇌나 생각하는 쪽에 이렇게 국한돼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딴 나라 얘기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그 기억 속에서 그냥 그걸 없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없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몸에 그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내재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그 기억되는 그런 경험 이런 게 참 중요하고 조심스럽구나. 뭐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흥미롭게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세포 안에 기억이 되니까. 아, 예쁜 말 많이 하고 긍정적인 미소로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나에 대한 기억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사랑님이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세포 기억이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증상들 100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기 100페이지 아래 보면 우리가 성장기에 훌륭한 역할 모델들이 주위에 있었고 자신감이 돋아나는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당신은 운 좋은 사람들처럼 아주 근사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정신적 상처를 경험하고 아직 치유하지 못했다면 지적인 자신의 경험이든 간접적인 성조들의 경험이든 당신의 삶은 세포 기억을 기반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겪게 되는 비슷한 경험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할머니, 아빠, 또 저 이렇게 봤을 때 세대 간의 그런 고리 그리고 역사, 히스토리를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힘든 가정에 있었잖아요. 6.25 전쟁 그리고 일제시대 또 민주화 운동.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산업화로 됐고 IMF 시대를 들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제가 IMF 때 되게 저희 가정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쪼끔 뭐랄까 이렇게 돈이라는 거에 대한 결핍? 가난이라는 결핍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인제 이 책을 읽으면서 뭐냐면 이게 세대 간에도 DNA로 내 자녀에게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분노, 공포, 낮은 자존감, 유사한 수백 가지 이게 얽힌 감정, 기억들이 다 내 몸 안에 있는데 이거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게 계속 평생 가서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도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알아차리고 이 대에서 내가 이렇게 잘 승화되고 내가 치유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을 많이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인제 버추 FT다 보니까 우리 미덕 52 가지의 미덕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글귀를 읽으면 내 안에 52 가지 미덕이 있으면서 제가 인제 자존감이 올라오고 그리고 힘들 때 그 문구를 보면서 저한테는 또 이게 그 문구를 보면서 힐링의 또 메시지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뭐 기억이나 이랬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그거를 빨리 내 몸에 각인되지 않도록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셀프 개발을 해야 된다. 내가 그 치유자로서 이거를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도구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되게 다행인가 싶은 게 제가 고추를 만나고 그래서 그거를 아이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아이가 힘들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거기에 치합되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갖고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 그런 고추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고추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다 몸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떼어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버추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신 그런 시간이셨네요. 여기 이 책을 쭉 뒷부분에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에 대해서 내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인제 내에 대해서 아까 사라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전달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온다고 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박현순 작가님 나눠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이 러브코드 읽으면서 저희 지금 사랑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그 버추 프로젝트에서 저희 이제 권영현 선생님께서 두려움 에너지하고 사랑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자존감, 효능감을 높이는 버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두려움 에너지 그리고 사랑 에너지를 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러브 코드에서도 말하는 두려움, 공포, 불안 그런 렌즈를 이제는 디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디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사랑 에너지로 선택을 해서 리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버추 프로젝트 많이 떠올렸는데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출처 기억 치유하기 이 편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랑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고 이제 이걸 명상이라든지 기도 이런 방법으로 이제 대체를 해가야 되는데 그때 정말 더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마인드 제로라고 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먼저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공포,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네, 온전히 진실을 이해하는 건데 여기서도 그 첫 번째 단계는 그 기억을 형성한 사건에 대해서 온전히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성된 나의 믿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었고 또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오류였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어.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바꿔가야지라고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진실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 안에서 그 공포나 불안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어. 네, 사랑 에너지로 선택을 하면서 그 공포 신호가 아니라 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리프로그램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 저희 작가의 저자의 부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우울할 때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지만 2년 후에 이렇게 치유가 된 후에는 그 상황을 오히려 더 즐거움으로 우리의 그냥 본능적인 그 즐거움으로 해서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저희 남은 그 러브코드 이야기에서 두려움 에너지 대신에 어떻게 사랑 에너지를 선택하고 치유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편의 강의를 듣는 듯한 네. 멋진 시간이었어요. 박현준 작가님의 마인드 제로 강의를 네, 잠시 네, 저희가 네. 마인드대로 살짝 홍보했어요. 네. 네. 아우 잘하셨어요. 좋은 프로그램은 널리 알려야 됩니다. 네. 저도 여기 그 말씀하신 파트에서 어느 단어가 마음에 들었냐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사실 결국에는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어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즐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옆에가 피아노 학원이에요. 근데 피아노 아이들 연습하는 소리가 방음이 막 이렇게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잘 들려요. 근데 진짜 어떨 때는 여유롭게 앉았을 때 아이들 없이 있을 때는 피아노 치는 소리가 그렇게 힘들게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힘든 거예요.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은 피아노를 친다 소리가 들린다지만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는 상황이나
그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스트레스 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트레스 통이 꽉 차 있을 때는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과민 반응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통에 여유가 있다면 그걸 좀 받아들여서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사실 그다음에 상황이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받아들인 마음에 따라서 내가 받는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안에 뭐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조금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또는 평화롭고 뭐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있게끔 내 스스로를 그 상황을 선택하고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희망도 생기고 세포 안에 기억이 남겠지만 그것도 내가 좋은 기억만 넣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포 속에 기억된 상처를 치유하라 두 번째 챕터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 챕터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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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